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업스테이지에서 NLP 리서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문지영입니다.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작업했던 결과물을 좀 이제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네, 같이 작업했던 이제 Korean Language Understanding Evaluation 그 클루 데이터셋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정말 드리고, 공부하는 거야. 뭔가 이제 음소거를 해줬으면 좋겠는 분이 있는데, 혹시 음소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클루는 여기저기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저희가 처음 아카이브 페이퍼를 공개한 지도 시간이 꽤 지났고,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또 페이퍼가 너무 길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했던 클루 페이퍼 데이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이제 클루 페이퍼에 적힌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페이퍼데이 때 공유했던 내용이 이제 정말 페이퍼에 있었던 큰 항목들을 1시간 안에 좀 압축해서 전달을 드리려고 했었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아래 유튜브 링크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 랭콘에서 뭔가 발표를 하려고 하자니 뭔가 중복 콘텐츠 발표를 하기는 또 싫고, 그리고 페이퍼데이에서처럼 똑같이 페이퍼 소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30분밖에 없어서 이제 그때는 1시간도 정말 촉박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간도 촉박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처음 공유하는 내용이면서도 그래도 랭콘 취지에 맞고 유익한 주제는 없을까를 좀 한참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고심 끝에 이제 결정했던 내용은 저희가 클루 페이퍼데이 때 다양한 QA를 받았는데요. 이제 그때 그거를 제대로 핸들링을 못했던 좀 아쉬움도 있었고, 좀 공통적으로 궁금했던 부분들 그래서 추려봤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페이퍼를 쓰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페이퍼가 항상 그 내가 목적한 대로 그 다이렉트로 가지 않잖아요. 중간에 여러 삽질을 해보고 이제 얻어 걸리는 것들을 추려서 이제 페이퍼에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데, 사실 저희도 좀 그런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페이퍼에는 이제 되게 아름다운 모습만 남겼던 것 같아서 그런 구축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했던 것들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외에 이제 그 페이퍼 데이 때 없었던 게 이제 베이스라인 코드와 이제 리더보드였던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있다면 조금 짤막하게 공유를 하고, 이제 클루 이후에 이제 데이터 이제 제작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 어떤 데이터가 만들면 좋을지에 대한 개인적인 바람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클루 오버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나 까먹으셨을까봐 한번 이제 랩업하고 넘어가는 세션인데요. 이제 클루는 처음에 이제 자연어휘의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정한 모델 평가로 인해서 자연어휘의 모델 발전을 견인을 하고도 싶었고요. 동시에 이제 기존 한국어 데이터셋들의 한계를 좀 극복한 데이터셋을 만들어 보고도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태스크는 이제 다음에 8가지 태스크입니다. 문장 주제 분류, 그래서 why not, 그 다음에 문장 유사도 클로 STS, 그 다음에 자연어 추론 데이터셋, 그 다음에 개체명 인식, 그 다음 관계 추출, 의정 구문 분석, 기계 독해, 대화 상태 추적, 이렇게 총 8가지 태스크를 골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최대 2개 정도의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를 정말 모델이 잘한다고 판단되는 매트릭을 추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최종 선정된 것이 이 2가지 매트릭, 이 1가지 혹은 이제 2가지 매트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량도 이제 최대한 이제 이 태스크를 잘 평가할 수 있을 법한 수량으로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소스도 최대한 다양하게, 그 다음에 스타일도 최대한 다양하게 분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저희가 고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볼 것 같은데요. 이제 이 과정이 정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동시에 고려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점들 한번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모였을 때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처음에 모이신 분들이라서 이제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클루라는 좀 큰 이제 목적을 가지고 모였는데 과연 수많은 태스크 중에서 도대체 어떤 태스크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걸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그럼 이제 항목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꼭 미시하지는 않더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NLU의 필수 태스크인가 이런 항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연구성 과제이다 보니까 좀 페이퍼 측면에서 다른 벤치마크, 다른 언어에 대한 벤치마크겠죠? 다른 벤치마크와의 차별성이 있는지 또 한번 고려를 해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게 한국어 데이터셋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언어와는 다른 한국어만의 특성이 이제 고려되어야 하는 태스크인지,
또 중요했었고, 그다음에 이게 연구 과제기는 하지만 이제 저희가 라이센스 프리를 이제 지향하려고 했던 이유는 많은 분들이 써주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회사와 그다음에 연구자 모두에게 관심 있을 법한 태스크인지 좀 이제 투표에 붙였고, 그다음에 문제 정의가 견고한지도 좀 중요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헤이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헤이스피치에 대한 디파인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함부로 이제 뭔가 공적인 데이터셋으로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죠. 그다음 당연히 저작권 이슈는 없는지, 그리고 구축 난이도는 적당한지 또 이제 굉장한 큰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제한된 시간 내에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력만으로 이제 구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어렵거나 너무 오래 시간이 소요되는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우선순위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열심히 투표했던 것들을 이제 이름을 좀 마스킹하려고 했는데 뭔가 되게 수상쩍어 보이긴 하지만 그냥 사람 이름이고, 그래서 뭐 이러한 투표를 실제로 거쳤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제 선정되지 못했던 태스크가 이런 헤이스피치, sarcasm detection, 그다음에 SLU, 스포큰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뭐 내추럴 랭귀지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 막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드랍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높임말 사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너럴한 평가에 과연 맞을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우선순위가 낮았었고, 이제 extractive summarization은 이미 좋은 데이터셋이 외부에 있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굳이 또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때문에 드랍을 했었고, 템포럴 QA나 이제 매스메디컬 리즈닝, 뭐 커먼센스 QA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대로 된 QA 데이터셋이 없는데 저걸 만들어서 뭘 쓸까? 이거는 나중에 클루가 만들어지고 나서 뭔가 추가로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우선순위가 낮았고요. 이제 코레퍼런스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 멤버가 합류를 못하게 되어서 드랍을 했었고, 무용 대응어 보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단계별로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이제 노력이 되게 많이 들 것 같아서 이제 드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정된 8개 태스크를 이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쓸 수 있도록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라이센스 이슈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사용 가능한 이제 소스 코포라를 열심히 탐색하고 그걸 수집하는 시간을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이슈가 없는 것들을 한번 나열을 쭉 해보고 이제 뭐 수량이나 아니면 이 태스크에 적합한지 아닌지 이제 대충 이런 어떤 감을 가지고 그냥 우선순위로 조금 정해서 이제 크롤링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크롤링된 내용을 가지고 선정된 태스크에 이제 잘 분배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문어체와 구어체가 섞여 있으면 좋은 태스크인지 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DP, NER, STS, NLI, RE, 뭐 SSC 이런 게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어체로 구축이 가능한 태스크인가 해서 이제 R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많은 수량의 이제 관계 추출 데이터셋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디스턴트 슈퍼비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구어체에서 이제 그걸 잘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드랍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싱글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그냥 영화 리뷰에서 이런 감성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걸 하지 말자 식으로 얘기가 나중에 됐었기 때문에 약간 구어체를 고려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드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같은 문어 코퍼라 혹은 이제 같은 국어 코퍼라 중에서도 그 태스크에 적합한 코퍼스가 조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퍼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이제 분배를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영화 리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화 도메인에 대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영화 감독이나 영화명이나 배우명 등 이제 공인에 해당하는 인물명이나 개체명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NER 데이터셋으로 활용을 했고요. 이제 위키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중한 뉴스 코퍼스였어요. 이제 CC by SA로 사용 가능한 뉴스 코퍼스였지만 아무래도 콘텐츠 자체에 어떤 퀄리티 이슈가 존재를 해서 좀 문단 데이터를 써야 하는 이제 MRC에서는 이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제 문장 단위로 분리를 하고 이걸 랜덤 샘플링을 해서 보면 뭐 문장 자체는 이제 구성 요소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문장 싱글 센텐스로 쓸 수 있는 태스크들, 뭐 DP나 뭐 NER, 뭐 RE, NLI 등에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포멀한 텍스트가 필요하지만 이제 문단 단위의 텍스트로서 뭔가 이슈가 적은 위키피디아를 선정을 하게 되었고, 다만 이제 수량이나 아니면 다른 데이터셋과의 차별성을 위해서 추후 뉴스 코퍼스가 필요하다. 그거 해서 이제 열심히 얻으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분배를 할 때 고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량도 있었어요. 그래서 양이 많은 것들은 사실 뭐 많은 태스크에서 이제 나눠 가져도 상관이 없지만 양이 적은데 이제 퀄리티가 좋은 것들은 이제 꼭 필요한 태스크에 우선적으로 분배를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 도메인에 적합한 것들만 좀 남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판결문은 라이센스가 이슈가 없었지만 이제 제너럴 도메인에 적합하지 않아서 드랍이 되었습니다.
이제 태스크에 적합한 데이터 수량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요. 사실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다만 이제 충분한 시간과 자금과 사람이 있다면 다다익선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의 프로젝트 항상 모든 프로젝트는 시간, 뭐 인력, 그다음에 자금 이런 제약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좀 고려를 했었습니다. 각 태스크에서 일단 당연히 가장 작은 단위의 데이터를 구축할 때 드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어 이제 DP 같은 경우에는 POS를 쌓고 DP를 쌓아야 되는 데다가 이제 전문 인력만 태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비싸다 보니 이제 많이 구축을 하고 싶어도 이제 데이터 구축을 위해 사용 가능한 금액에 또 이제 리밋이 걸리는 현상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각 태스크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데이터를 구축할 때 드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MR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 조건이 빡세기도 했고 그다음에 지문 자체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다른 문장 단위의 태스크에 비해서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이제 몇 번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실제 데이터 구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되게 시간이 촉박한 태스크가 되겠죠. 역으로 추산을 해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 대비 이제 역으로 추산을 해서 조금 일정을 정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델이 이 태스크를 풀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량은 그래도 만족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슈도 있겠죠. 그래서 모델 성능이 안 나오는 이유가 단순히 데이터 부족이라면 사실 그거는 좋은 데이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최소 수량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 태스크에서 추구해야 하는 구축 방향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제 기존과의 차별성, 그다음에 기존의 데이터셋으로는 하지 못했던 것들이 대부분 이제 각 태스크에서 추구하는 구축 방향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문을 보고 보통 이제 뉴스 카테고리를 매칭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제목을 보고 카테고리를 분류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매칭 오류를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쪽으로 구축 방향을 잡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STS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기존에 한국어 STS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STS B의 구축 방식을 최대한 팔로우하면서도 그다음에 이제 보통 그런 STS 그 문장 쌍을 만드는데 이제 라운드 트립 트랜슬레이션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두 문장이 둘 다 자연스러운 이제 번역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문장일 때 이제 뭐 이미적으로 유사한 문장쌍과 그렇지 않은 문장쌍 페어를 뭔가 자동으로 잘 매칭시키는 알고리즘은 뭘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한 번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NLI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알려진 어노테이션 아티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하는 방향만 맞춰도 이제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구축 방향을 잡았고 이제 NER이나 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구어 데이터셋이었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새로 셋업한다든지 뭐 그런 기준 선정이 조금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수량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충분한 수량의 데이터셋을 만들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디스턴스 슈퍼비전을 사용을 했었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NER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MRC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개된 한국어 MRC 데이터셋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다루지 않았던 무언가를 좀 커버를 하고 싶었고 이제 영어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레스가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방향을 골라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토론을 했었고요. 그리고 MRC 같은 경우에도 알려진 어노테이션 아티팩트들이 있었어요. 뭐첫 문장에 정답이 있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뭐 이제 멀티어 퀘스천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한 문장만 보고도 맞출 수 있는 질문인 경우가 있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려고 가이드라인을 좀 되게 복잡하게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저드 오브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오즈 세팅에서 알려진 구축 방식의 한계를 좀 극복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셀프 다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비용 감축에 있어서 좀 효과가 있을 테니 그걸 충분히 아답트를 했고 그다음에 드롭다운 메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들어간 피처인데 이제 에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제안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퀄리티를 향상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어노테이션 퀄리티를 향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런저런 이제 접근 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가이드라인의 모호함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 번의 아이터레이션을 거치면서 이제 점점 고도화가 됐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검수 단계에서 좀 꼼꼼하게 검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이드라인의 모호함 이거 약간 미시하지 않네요. 제작자의 의도를 명료하게 전달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하는 것. 혹은 이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노테이터 훈련을 충분히 시도하는 것 등의 이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클로 만들고 나서 이제 ACL 페이퍼를 좀 보다가 샘보만 페이퍼를 좀 발견하게 돼서 공유를 넣어봤는데요. 샘보만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제 어떤 방식이 가장 퀄리티가 높은 데이터셋을 만들까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해보셨고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여러 번의 이제 알터레이션 거치는 것,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이제 크라우드들을 잘 평가하고 잘 필터링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엑스퍼트가 검수하는 것. 뭐 이런 방법이 가장 좋은 퀄리티를 나타낸다라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평가 데이터셋이다 보니 이제 공정한 평가를 위한 뭐 트레인, 데브, 테스트, 스플릿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모델이 배워야 하는 패턴을 제대로 학습해야 이제 테스트 스코어가 오를 수 있도록 좀 분리를 하려고 했었고, 이제 몇 가지 모든 태스크가 다 그렇긴 했는데 이제 몇 가지 예시만 가지고 오면 이제 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 특정 단어와 레이블을 그냥 바로 연관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의도를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문맥 속에서 단어 엔티티를 판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엔티티 오버랩을 이제 테스트 셋과 트레인을 좀 이제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분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NLI 같은 경우에는 가설 문장만 보고 레이블을 연관 지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가설 문장과 전제 문장 모두를 보고 그 둘의 관계를 추론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만 테스트 셋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또 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관계가 없는 그 문장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테스트 셋에도 이런 일반적인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그 디스턴트 슈퍼비전을 사용해서 이제 억지로 노릴레이션을 줄인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일반적인 데이터에서 랜덤 샘플링해서 추출한 문장들로 테스트 셋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이런 스플릿도 중요하지만 좋은 매트릭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태스크나 그다음에 데이터, 그다음 모델 특성의 측면을 좀 다각도로 고려해서 매트릭 선정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N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지금 매트릭이 있잖아요. 그래서 엔티티 레벨 매크로 F1과 이제 캐릭터 레벨 매크로 F1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엔티티 레벨 같은 경우에는 토커나이제이션의 성능에 따라서 점수가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매트릭으로 일부러 선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캐릭터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 성능의 영향을 좀 적게 받는, 그냥 대충 바운더리 정도만 약간 틀리면 그래도 이제 점수를 많이 가져가는 방식의 매트릭이기 때문에 좀 어떤 모델들의 차이를 이 두 가지 매트릭의 점수 차이만 보고서도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했습니다. MRC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해요. 이제 이그젝트 매치가 이런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의 성능에 따라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매트릭이었고, 이제 콜커드랑 다르게 저희가 이제 루지 스코어를 좀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콜커드에 있었던 캐릭터 F1이었나? 이제 그것처럼 얘도 토커나이제이션의 성능을 적게 받는 매트릭이긴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아무래도 얘가 어떤 스팬을 잡다 보니까 우연히 캐릭터가 겹치는 그런 프레이즈들을 정답으로 잡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캐릭터 레벨 F1은 이제 점수를 많이 주죠. 근데 이제 이런 루지 스코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답과 유사한 뭐 예측 결과에 대해서 더 많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골랐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한국의 위인들이 정답인데 이제 모델이 국한된 범위를 골랐다고 하면 이제 캐릭터 오버랩만 봤을 때는 한국 위라는 캐릭터가 이제 오버랩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되게 많은 스코어를 가져가는데 이제 루스 W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긴 그 스팬을 잡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한 글자만 잡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가장 유사해서 이 스코어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DP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크로 F1이냐 마이크로 F1이냐를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클래스 임밸런스가 심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주고자 매크로 F1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고려했던 걸 바탕으로 아까 처음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그 8가지 태스크, 그다음에 수량, 그다음에 매트릭, 뭐 소스 코퍼라 등등이 선정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 코드를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좀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저희 레파지토리에 그 베이스라인 코드를 공개를 했고, 아무래도 페이퍼에 그 베이스라인 코드에 대한 뭔가 자세한 설명을 담지 못한 부분도 있고, 좀 페이퍼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모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델 코드를 보시면서 팔로우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조금 더 남으면 뭐 이제 깃허브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로 리더보드인데요. 이제 페이퍼 낼 때는 아직 리더보드가 공식 오픈이 안 되어 있어서 소개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제출하는 기능이 다 추가가 되어서 이제 리더보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 우선은 제가 캡처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이것도 시간이 남으면 한번 스크린 쉐어를 통해서 공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와이낫이라는 태스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크게 토탈 그 태스크 제출과 그다음에 인디비주얼 태스크에 대해서 코드 제출하는 기능을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태스크에 대해서 제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뭐 토탈 태스크였나? 뭐 토탈 이밸류에이션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 이제 특정 태스크에만 제출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인디비주얼 태스크 안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태스크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둘 다 이제 베이스라인 코드를 모두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베이스라인 코드 구조를 보시면서 이제 비슷하게 뭐 인풋과 아웃풋을 맞춘 다음에 뭐 수정을 해서 압축을 하고 제출을 하시면 이제 리더보드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라는 탭 안에 이제 실제 데이터 다운로드 링크가 있기도 하지만 이 베이스라인 코드 링크를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건 이제 전체 태스크를 다 모아둔 베이스라인 코드고, 와이낫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와이낫 탭에 들어가서 데이터 그다음에 다운로드 베이스라인 코드를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이제 압축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이 내 코드가 돌아가기 위한 필요를 뭐 이제 requirements에다가 정리하고, 그다음에 뭐 utils는 뭐 필요하신 부분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결국 이 inference 파일을 가지고 그 서버에서 요거를 구동을 하기 때문에 이 inference 파이가 이제 클루 데이터셋을 입력을 받아서 그다음에 내가 모델을 태운 다음에 모델의 결과를 잘 내뱉을 수 있도록 이제 뭐 데이터셋이나 데이터 로더나 모델.py, 파일, 뭐 utils 파일을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학습에 관련된 모델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이제 체크 포인트체를 올려주시면 이제 이 인퍼런스 할 때 코드에서 이제 모델을 불러오는 작업 등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잘 압축을 해서 이제 파일을 업로드하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타르다 쥐집으로 이제 압축을 하셔서 올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 리더보드에 보이는 내용들, 뭐 모델 네임이나 아니면 모델 라이센스나 아니면 모델 URL 뭐 이런 것들 공개하기 싫으시면 옵셔널로 하셔도 되고, 뭐 내가 사용했던 하이퍼 파라미터들 그 작성을 하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내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혹은 이제 그 외에 뭐 다른 정보들을 주고 싶다면 이런 디스크립션에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상태에서 이제 서밋을 클릭을 하면 이제 잘 업로드가 되고, 이제 서미션이 석세스가 되면 이제 모델 그 서버단에서 이 코드를 가지고 이제 실제 인퍼런스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코드 파일 자체가 넘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인퍼런스 이제 로그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페이지가 인퍼런스하는 단계고 지금 스테이트는 아직 이제 인퍼런스 중이기 때문에 펜딩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서버에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제 좀 로그를 찍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퍼런스가 완료가 되면 이제 인퍼런스 이후에 이제 지정된 경로에 이제 아웃풋 파일을 지정된 이름의 아웃풋 파일을 떨구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이밸류에이션 스크립트가 돌면서 이밸류에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와이낫에서는 매크로 레퍼런스 코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걸 이제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정보를 나의 프라이빗한 리더보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정보가 만약에 여러 개가 서미션을 여러 가지를 했으면 점수가 많이 쌓일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내가 원하는 제출하고 싶은 모델을 클릭해서 점수를 이제 서미션을 하시면 이제 전체 리더보드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클로 작업을 하면서 되게 데이터 제작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한 번에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클로 이후의 데이터도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이런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면 좋겠다. 라는 어떤 개인적인 바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바람이기 때문에 참고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장표는 제가 그 블렌더 2.0이 나오고 나서 이제 요 히스토리를 좀 팔로우업 하고 싶어서 이제 관련된 페이퍼들을 좀 정리를 했었던 기록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블렌더라는 모델이 나오기까지 다양한 데이터셋들이 참 기반을 다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블렌더 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들을 다 이제 블렌딩하는 것이어서 대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별도로 태스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걸 잘 블렌딩 해줘야 이제 맞출 수 있는 블렌딩 태스크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다 블렌더 1.0, 블렌더 2.0까지 이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좋냐라고 하면 내가 이 데이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못 풀던 문제를 이제는 이 데이터를 사용하면 풀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런 데이터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모델 점수의 향상이 곧 정말로 사람이 느끼기에 이 모델이 정말 잘한다 이어지는 데이터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모델 지금 혹은 이제 현재 소타 모델의 점수가 이 태스크에 대해서 낮으면 앞으로 점수 향상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제 모델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데이터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다르게 보게 해주는 데이터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헤이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 단순한 뭐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포뮬레이트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소셜 바이어스 그 프레임스에 나오는 이제 소셜 바이어스 인퍼런스 데이터셋을 보면 이제 그런 바이어스가 표출되는 건 결국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제 문장에 따라서 이게 바이어스라는 관계를 내보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인퍼런스 태스크처럼 포뮬레이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이 있으면 이제 문제에 대해서 아예 새롭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어떤 사고를 틔워주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셋도 굉장히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스태틱 벤치마크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가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조어 아까 앞에서 얘기하셨지만 신조어 같은 경우에도 스태틱 벤치마크면 반영이 되기가 좀 어려운 게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미 성능이 뭐 한 100 혹은 많이 포화된 경우 사실 그 벤치마크에서 성능을 뭐 0.1 올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냥 애초에 그냥 다이나믹한 벤치마크를 운영을 하는 건 어떨까 해서 이제 아예 페이스북 쪽에서 나왔던 연구처럼 뭐 다이나믹 벤치마크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제가 발표 시간이 몇 시까지였죠? 10분까지라서 저희 한 5분, 그리고 쉬는 시간도 10분 있으니까 한 5, 6분 정도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청중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질문 무섭게 하시는데, 네네. 성현님 질문하세요. 네. 성현님 왜 질문하시죠? 오늘 다음부터 네. 전문 패널로 모셔야겠어요.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이 그러니까 모델이 학습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 양이라는 게 실제로 모델을 학습하기 전까지는 사실 알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거를 뭐 이제 저희도 지금 직면한 문제인데 좀 추상적으로든 그런 걸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좀 태스크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만약에 NER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래도 지금 알려져 있는 NER 그 데이터셋으로 뭐 학습한 모델을 통해서 대충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소스 코퍼스에. 그래서 뭐 그런 단어들의 뭐 디스트리뷰션을 본다거나 그러게요. 뭐 그런 태스크에 대한 감이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번역 쪽에서는 그냥 코퍼스 자체 그 뭐 토크나이제이션 결과를 통해서 그런 단어 분포를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랑 비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리가 멀수록 좀 유용한 데이터가 아닐까 싶어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위주로 좀 사용을 했었습니다. 수량은 또 잘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데이터 입장에서는 이제 모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게 좋겠지만 데이터 입장에서 보면 좀 깨끗한 데이터가 들어갔으면 하고 바라는 것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양과 질에 좀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꼭 정제를 해야 모델링이 되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 엉망인 데이터를 과연 쓸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또 들기는 해서 그런 사이에 트레이드오프를 조금 지켜가면서 선행 연구를 조금 보면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성희님 질문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수량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금씩 추가를 하면서 실험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걔가 약간 성능 오르는 향상이 약간 리니어하게 오른다라고 하면 사실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어느 순간에 좀 이제 포화 곡선을 그린다 싶으면 이제 그 추세선을 바탕으로 약간 추정을 해보는 정도로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맞네요.